시작하면 네. 되겠네요. 오늘은 경주마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네. 얼마 전에 그 까미 학대 사건 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KBS 태종 이방원 촬영할 때 말이 달려오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찍는데, 그때 이제 말 다리에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맞아요. 확 당기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찍다가 까미가 죽었죠. 네. 저 이번에 그때 그 영상 보고 되게 한동안 그 잔상이 오래 남았어요. 맞아. 너무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쵸. 그 말이 또 몸체도 좀 크고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얼마나 네. 괴로운 모습? 이거 보면서. 근데 그거를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지 전혀 않고. 그렇죠. 다 다쳐도 사실 어쩔 수 그렇죠.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 그런 게 판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소가 되면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재판이. 이게 2021년인가 22년에 22년 1월에 지금 그쵸. 방영이 됐었고, 그죠? 맞아. 맞아요. 2022년에. 그러면 거의 이게 막 무죄를 막 치열하게 다툴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제 동물 학대에 해당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최근에 또 항소를 했잖아요. 네. 피고인들이. 그 벌금형인데 사실 동물 학대가 징역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금형이면 저는 관대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네. 이게 그 동물보호법상의 학대에 이제 해당이 되죠. 사실은 이거를 말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줄을 묶고 강제로 쓰러지게 해서 결국엔 죽게 됐으니까 고의도 당연히 인정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그 제작진 3명한테 각각 1,000만 원씩이 된 거고, KBS에는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그 정식 재판 청구든 사실 기각할 때 소송 비용 부담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피고인한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형사 재판은 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양형을 다투면서 항소를 그냥 무겁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이게 검찰도 혹시 항소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검찰은 처음에는 구형을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항소를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면 뭐 사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래서 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까미 사건이 좀 많은 계기가 됐잖아요. 까미가 사실은 은퇴를 했던 경주마였다고 알려져서 이게 퇴역마에 대한 처우가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게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경주마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몰랐고, 퇴역 경주마들이 뭐 현황이 어떻고 퇴역한 후에는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계기로 알려지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하고 발의가 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경위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2022년에 박홍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명 까미법이 이제 제안이 됐고 발의가 됐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는 또 않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어떤 볼까요? 내용이냐면, 일단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최근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장에서 대역으로 이용된 경주 태역마를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서 폐사된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태역 동물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주에서 부상당한 경우에 보통 2, 3일 만에 도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행들이 네네. 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비인도적인 어떤 동물 착취 문화에 좀 일조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이에 퇴역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를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퇴역 동물의 상업적 이용 금지 및 미디어 속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동물보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경주마와 같은 사행산업에 이용되는 동물 복지 확보를 하고 은퇴했을 때 그 은퇴 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과 동물 학대 금지 규정에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촬영 목적으로 동물 이용할 때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하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의된 내용은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립 시행해야 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 2호에 따른 경주마 그리고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또 동물 학대 금지 행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의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이 개정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 뒤에 거는 보니까 그대로 까미 사건에 대해서 완전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예술 제작물을 제작할 때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아주 되게 명시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규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도 보니까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해야 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경주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싸움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행산업에 이제 그 평생 이용되고 퇴역한 이후에도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고 관리나 복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계획을 이제 세워라라고 해서 장관에게 그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5개년 종합복지계획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도록 좀 의무화시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경주마랑 싸움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역한 후에도 뭐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축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일에 이용되도록 계속해서 사용한다거나 지금 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말이 그 마주도 이 동물이 이걸 찍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의 가치가 그런 경제적 이익으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를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계획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정도의 그 규정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 사실 제대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적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이게 발의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살펴보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또 잠잠했죠. 뭐 그다지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가
이번에 또 대표 발의된 법률안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거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로 이것도 동물보호법의 내용이에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슷해요. 제안 이유는 비슷한데 그 규정이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이제 기본 계획에 넣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작품 내지 미디어를 촬영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 그걸 위반했을 때 이제 동물 학대에 해당하도록 하는 건데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특이점이 이 태엽 경주마를 봉사동물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법 제16조의 2를 보면 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마사회법 제2조 2호에 따른 경주마를 포함시켜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동물, 대표적으로 안내견 같은 동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에 경주마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봉사동물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셨던 그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 그리고 마약 탐지견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군견도 있고 근데 사실 이 동물들에 대해서 뭔가 퇴역한 후에 복지를 이제 조금 준수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또 입양도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사실은 많이 공감도 맞아요. 되고 있고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봉사동물과 이제 같은 그 이제 가전 수준으로 네. 이 경주마를 넣는 거잖아요. 경주마가 이제 퇴역한 후에도 거기에 대한 복지가 조금 이렇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 아직까지는 네, 사회적으로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 안내견이나 탐지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험동물로도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사람을 위해서 어떤 평생을 일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주마가 들어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을 이따 주임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이 경주마가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주들의 어떤 또 이익이 다르죠? 이익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경주마는 봉사동물이랑 다르다. 그쵸. 경주마는 일단은 마주의 소유, 어떤 사유재산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법률이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퇴역한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뭐 사용수의 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거 외에도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PNR을 통해서 그에 대한 또 반대의 법적 검토 의견을 사실 쓴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썼던 거는 이게 이제 그 재산권을 포함한 그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사실은 되게 절대적이라거나 무한한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 뭐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뭐 이런 필요한 경우에 있으면은 당연히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동물법 개정안 자체를 보면 이제 경주마로 계속 이제 한평생 쓰이다가 나중에 퇴역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뭔가 최소한의 복지 그리고 만약에 또 아프거나 이러면 최소한 그 도축을 하지 말고 뭔가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그 정도의 처우를 규정하는 정도. 그거는 사실 이 경주마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쓰지 말아라 이런 뭔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말 오랜 기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온 그 생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인 처우이기도 하고 또 이 축산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다 건전한 또 발전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산권을 그렇게 중대하게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주된 것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그 의견서 내용에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가 됐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장애인이나 공견탐지견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봉사동물이 맞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면에 경주마 같은 경우는 경주마가 뭐 사회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 개인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어떤 뭐 반드시 어떤 대의,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를 위해서 일한 동물만이 반드시 보호의 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마라는 동물도 사실 일생을 굉장히 이게 집중적으로 뭔가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도 꽤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경주마의 특성상 그 말을 이제 관리하는데도 물론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 이유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잖아요. 보면은 재계 인사들이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이 말이라는 동물이 자신의 어떤 일생을 그렇게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이 그 쓰임새를 다 했을 때 그 나머지 여생과 또 그걸 또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좀 과도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일평생을 그렇게 막대한 수익으로, 그것도 이제 사행산업, 우리가 사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정말 필요한 일이야 라고 사실 보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착취되고 어찌 보면 한평생을 이용이 됐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한 그 이후에 최대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최소한의 처분을 해주라라는 규제가 사실은 재산권 침해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인도적이고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도리와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적인 공통적인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다른 동물의 소유자는 또 일정한 부분에 그 의무 제한이 있잖아요. 잘 돌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필요한 조항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만약에 전혀 부담하지 않던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라 라는 거라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 마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들도 그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 기금이 꽤 큰 규모라서 사실 이렇게 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이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쵸. 사후적인 관리나 복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 법에 따른 의무를 할 수 있는 저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막 과도한 뭐 신뢰를 침해하는 그런 규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규정이라고도 보기 어렵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일부를 아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질병이나 뭐 이런 이유로 경주마가 이제 경주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고, 또 인도적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안락사가 필요한 그런 특정한 사유로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 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뭔가 더 경제적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인도적인 처우를 해줄 그런 필요성은 사실 높은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실은 뭐 그냥 말고기나 이렇게 그냥 도축을 아주 고통스럽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은 심지어 이거에 대한 필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을 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금전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죠. 그리고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그 말이 가축에 해당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켜서 도축을 하고 축산물로서 유통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퇴역마에 대한 복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게
모순이냐 충돌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이게 태영마와 이제 개도 사실 마찬가지의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주연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이제 물론 이제 말이 가축이긴 하지만 이 개정법에서 말하는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건 일단 태용마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말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뭐 개의 경우는 개면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법률에서는 또 목적을 정하고 있거든요.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느냐, 뭐 식용 목적이냐, 이건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이면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위생관리법상 가축이니까 다 도축할 수 있으므로 복지는 뭐 그것과 선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전 사실 이 법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말이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또 정해놓은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그 생명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마는지의 구분은 일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주마는 일단 식용으로 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뭐 축산물로 키운 것도 아니고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이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등록할 수 있고 또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마사회법과 말산업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적용 대상이 되는 말들은 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어서 맞아요. 이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말이 가축이기 때문에 충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듯이 법의 목적이 일단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이 논리는 사실 그 얘기랑 다르진 않거든요. 이게 축산물 다른 법상에서 말이 가축에 포함돼서 도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은 그러면 아무런 뭐 복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은 들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법이 아예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없죠. 네. 네, 그 이제 뭐 축산물 우리가 뭐 육식을 하고 축산법이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복지가 기본적인,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성이 더 명확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지금 태용마에 대한 그 실태가 굉장히 조금 처참한 것 같아요. 그 한국마사회가 보니까 이제 2022년에 말산업 실태조사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말 두수가 거의 28,000마리 정도 2022년 기준으로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한 굉장히 또 많다고 하거든요. 승마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이어서 이제 제주도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말 두수가 많으니까 매년 사실 퇴역마들도 되게 많이 나오네요. 한 1,300마리, 1,400마리 이렇게 넘게 나오는데 처우에 대한 규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부는 뭐 퇴역을 하고서도 뭐 다른 또 시설로 가서 이렇게 이용을 당한다든지 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니면 아예 그냥 용도 미정 뭐 아니면 뭐 아예 그 행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록도 안 되고 뭐 이력제가 뭐 의무도 아니다 보니까 퇴역한 이후에 말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폐사로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는 그냥 암암리에 뭐 정말 마지막 경기를 뛰고 2일 만에 그 다음날 만에 바로 그냥 고기로 도축이 됐다든지 또 그렇게 방송에 까미처럼 방송에 출연이 돼서 그렇게도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현실 관광지에서도 막 보잖아요. 네. 도로에서 뛰고 있는 말들 그런 것도 있고 꽃마차를 끌는데 말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네, 말 네, 너무 맞아요. 불쌍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말이 너무 지쳐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착취를 당했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규율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최소한의 퇴역 이후에 최소한의 복지를 규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뭐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뭐 관광산업에 쓰인다고 해도
막 쓸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의 복지와 관리 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과도한 침해냐, 재산권의 침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외국 법이나 사례도 같이 조사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007년에 이제 그 어떤 법원에서 말 학대를 이유로 이제 말 도축을 아예 금지를 하고 각 주별로 계속해서 이제 주별로 말 도축 금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말 도축장이 모두 폐쇄가 되었다라고 네,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말 도축을 이제 금지하기 위한 거 외에도 뭐 특별히 이제 말의 복지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학대 방지법, 그리고 경마의 뭔가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또 미국 전반적으로 이 퇴역한 이 말들의 삶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이 경마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굉장히 공감대가 넓게 이제 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홍콩에서도 아예 홍콩 기수클럽 자체 내에서 그 퇴역마 관리 시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복지 같은 거를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또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동물복지법을 통해서 아예 그 말의 복지를 또 별도로 기준을 준수를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복지, 그리고 퇴역 이후에도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을 충족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어떤 그 소유자의 자유 이런 거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 자유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유와 또 충돌하는 가치로만 또 이해를 하는 것도 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장하면 다른 뭐 사람 내지는 뭐 다른 주체의 권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이런 좀 논란을 불러오는 원인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아니네요, 홍콩의 경우에 태엄마의 정신적, 신체적 재활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우리가 약간 보장하고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게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빼앗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만큼 경주말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 이 말에 그런 그 여생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재활시켜 주느냐, 이거는 사실 그 말을 대하는 마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의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 법을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법은 우리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한다. 물론 그런 어떤 논리도 뭐 100% 잘못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해볼 만한 문제이지만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잃는 것도 또 많다라는 점도 좀 넓게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의된 것과 내용은 그 이전에 발의된 법률도 그렇고 이게 또 법률로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할 수는 없어서 사실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 지금 발의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여기서 그렇죠. 뭔가를 왜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규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퇴역한 이후에도 적어도 최소한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하라라는 거고, 정말 이러이러한 최소한의 경우에는 그냥 인도적인 처우를 해줘라라는 네. 어찌 보면 최소한의 정도밖에는 규제가 규정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개정안만 지금 얘기를 오늘 하긴 했는데, 이게 동물복지법 자체를 보면 그 소유자가
어떤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 뭔가 습성이나 복지, 그 본성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을 사실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기준에 말은 또 없는 거죠. 뭐 개도 있고 뭐 돼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습성을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또 개별적인 조금 구체적인 세부 기준, 돌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당연히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 까미처럼 만약에 영상물 제작 시에 동원이 됐다가 다치거나 죽었다 했을 때 이걸 동물 학대로 처벌함에 있어서 또 기준이 없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상해를 당했거나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막 이런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뭐 불가피했다거나 뭐 모든 주의를 다했지만 예상치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막연하단 말이죠. 이게 말의 경우에 지금까지 뭐 규정도 없었고 그냥 뭐 마사회법 그리고 이후에 뭐 도축에 관해서는 도축법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기본계획에 넣고 하는 것들은 되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복지를 보장하고 거기서 넘어서 이제 동물 학대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나쁘기만 한 법은 아니다. 이 마주한테도. 맞아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그 영국의 아까 동물복지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복지법에 말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 말의 복지에 대해서 그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는 걸 따로 이제 두게 해서 소위 그냥 행동 지침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말은 이런 습성이 있고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사육 환경을 최소한 줘야 되고 이런 기준을 대략적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진 않아요. 영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떤 복지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학대에 대한 범죄가 났을 때는 그 기준을 따랐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돌봄 기준, 예를 들어서 이번의 경우에도 말이 워낙 이제 다리나 이제 사실 예민한 동물로 알고 있거든요. 똑똑하고 예민한 동물인데 말의 다리에 뭔가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예 차라리 말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치거나 죽을 염려가 있으니 너 줄을 뭐 다리에 걸어서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은 꼭 그걸 위반해서 바로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적어도 이게 그러면 동물보호법상 학대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마주 입장에서도 좀 체계화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말을 뭐 한 번 키우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이후에 좀 더 또 건강한 말 이런 어떤 쭉 이력에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악영향을 줄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저희도 모르고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드러나는 어떤 자료와 이런 수준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는 거에 대한 요구도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물권 단체에서도 주로 다루는 단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빈도도 낮죠. 제가 알기로도 그 늘봄이라고 레이디 늘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주 비건에서는 이제 이 늘봄이라는 이 말도 경주마였는데 도축이 되려다가 그 직전에 이제 거기서 구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연히 정말 운 좋게도 발견이 됐고 구조됐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암암리에 다 도축되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여러 산업에 또 다시 쓰이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먹는 고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우리가 육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마트만 가도 그 고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말고기를 본다? 이거는 잘 없어서, 그러니까 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되게 암암리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관심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복지도 보장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이 높아지고 법적으로는 많이 부실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주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대략적으로만 사실 살펴봐서 저희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만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뭐 말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말이 되게 섬세하고 센서티브하고 막 똑똑하고 이런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의 행동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반려동물만큼 알지는 못하잖아요. 일이 잘 없죠.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절대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동물마다 다른 특성들을 당연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어쨌든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